30년 넘게 한 회사에 몸 바쳤는데 왜 이렇게 허무하죠? 퇴직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이런 마음을 품습니다. 특히 대기업에서 부장, 임원으로 정년을 맞은 분들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나는 열심히 살았고 회사에서도 인정받았고 가족을 위해 한평생 달려왔다고 생각했는데 은퇴하고 나니 내 자리가 없어진 기분이 드는 거죠. 누구도 나를 찾지 않고 명함 한 장 없는 내가 이렇게 초라할 줄은 몰랐다고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허무함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름 준비했다고 생각했어요. 연금도 있고 퇴직금도 꽤 받았고요. 근데 이게 한순간이더라고요. 어느 60세 퇴직자의 말입니다.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줄어드는 생활비, 자녀의 취업 지원, 고정적인 지출게다가 기대했던 가족과의 평온한 시간마저 무너질 줄은 몰랐죠. 자, 오늘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대기업 부장으로 정년 퇴직한 한 남성의 몰락을 시작으로 은퇴 후 삶에서 어떤 점을 준비 못했는지, 왜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파산 위기에 놓이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풀어보려 합니다. 이 글이 조금이라도 당신의 미래를 바꾸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례 1. 대기업 부장 김 부장님, 은퇴 후 1년 만에 전세 사기까지. 서울 강남의 모 대기업에서 34년을 근무한 김 부장님 60세. 그는 회식 자리에서 늘 말했습니다. 나는 연금도 있고 퇴직금도 있어. 은퇴하면 골프 치고 여행 다니면서 살 거야. 실제로도 꽤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퇴직금 3억, 사내복지로 연금도 꾸준히 나올 예정이었죠. 그런데 은퇴 후 6개월이 지났을 무렵 큰딸의 결혼 비용으로 8천만 원이 나갔고 두 번째 딸의 유학 자금으로 1억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남은 자금으로 전세를 옮겼는데 하필이면 전세 사기를 당한 겁니다. 전세금 1억 2천만 원이 통째로 날아갔고 아내는 충격의 말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왜 확인도 안 하고 전세를 들어갔냐고 가족들은 원망했고 그는 점점 위축되어 집 밖에도 잘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돈보다 관계의 붕괴였습니다. 가장의 역할을 잃은 순간 그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례 2. 퇴직하고 창업한 59세 이 과장. 카페는 망하고 아내와도 이혼. 두 번째 이야기는 식품 대기업 과장으로 35년 근무하다 퇴직한 이모 씨 59세의 사례입니다. 퇴직하면 카페 하나 차려야지. 내 손으로 커피 뽑아주는 게 꿈이었어. 이 말 주변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씨는 퇴직 후 퇴직금 중 1억 원을 털어 서울 근교에 작은 커피숍을 열었습니다. 문제는 아무런 준비 없이 감성만 가지고 창업에 뛰어들었다는 겁니다. 상권 분석도 타겟 고객층도 고려하지 않았고 SNS 홍보는 아예 모르고 있었습니다. 장사는 잘 되지 않았고 결국 6개월 만에 폐업. 이혼은 그 뒤였습니다. 당신이 뭐든 다 안다고 생각해서 그냥 했잖아. 가족이랑 상의도 안 하고. 아내는 오랫동안 쌓여온 불만을 터뜨렸고 결국 각자의 길을 걷게 됐죠. 퇴직 후 창업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리지만 철저한 준비 없이는 가족까지 잃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사례 3. 연봉 1억 받던 61세 임원, 지금은 아파트 경비원. 마지막은 한 금융회사 임원으로 은퇴한 61세 박 모 씨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인맥도 있고 능력도 있으니 뭐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는 평생 엘리트였고 자신감도 넘쳤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재취업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아무도 나 같은 60대는 안 뽑더라고요. 나보다 젊은 사람들, 더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결국 박 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경비원 일을 시작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하긴 했지만 그래도 내 손으로 벌어야 하니까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엔 회의실에서 회장님이랑 회의했는데 지금은 쓰레기 분리수거 하면서 주민들한테 눈치 봐요. 물론 지금은 다시 평온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퇴직 직후의 충격은 오래 남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은퇴 후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이 세 가지 사례는 각각 다른 상황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1. 은퇴 후의 삶을 막연히 기대했고 2. 재정 계획이 현실적이지 않았으며 3. 가족과의 소통 부족으로 관계까지 망가졌다는 점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생활비를 실제로 계산해보자. 막연히 한 달에 200이면 되겠지라는 생각, 정말 위험합니다. 주거비, 식비, 교통비, 의료비, 경조사비까지 현실적으로 항목별로 나눠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비상금은 반드시 남겨둬야 해요. 둘째, 가족과 진짜로 대화하자. 많은 가장들이 내가 알아서 할게 식으로 결정하고 가족에게는 결과만 통보합니다. 하지만 가족의 삶도 함께 움직이는 만큼 은퇴 후의 계획은 공동 기획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은퇴 후에도 수입이 생기는 구조를 만들자. 꼭 큰 돈을 벌 필요는 없습니다. 월 3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꾸준히 들어오는 수입원이 하나라도 있으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소일거리든 유튜브든 자격증 하나든 작게라도 시작해보세요. 완전히 멈춘 삶은 위기를 부릅니다. 마무리하며 퇴직하면 쉬고 싶다는 말 참 공감됩니다. 하지만 쉬고 나면 그 다음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제 나는 뭘 해야 하지? 라는 질문 말이죠. 그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면 앞서 이야기한 김 부장님처럼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준비한 만큼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막연한 낙관보다는 구체적인 현실을 마주보고 당신만의 은퇴 플랜을 다시 써보세요. 그래야 후회 없는 노년을 살 수 있습니다. 대기업 부장의 몰락, 남의 일이 아닙니다. 퇴직 직후 찾아온 경제적 붕괴와 가족 해체의 충격. 대한민국의 평균 퇴직 연령은 60세 전후입니다. 특히 대기업에 재직 중인 부장급 이상의 직장인들은 비교적 안정적인 소득을 기반으로 은퇴를 맞이하지만 그 이후 삶은 결코 안정적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최근 은퇴 직후 파산 상태에 빠지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원인은 단순한 자산 부족이 아닌 준비 부족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은퇴 후 파산이 발생하는 세 가지 주요 원인. 1. 막연한 낙관연금과 퇴직금이면 괜찮겠지라는 착각. 많은 중장년층이 퇴직금과 국민연금 또는 기업연금이 있으니 생활비는 충분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예상보다 지출이 빠르게 늘어납니다. 첫째, 자녀 결혼이나 유학, 주택 마련 등의 지원이 계속 이어지고, 둘째, 기존 소비 습관을 줄이지 못해 은퇴 후에도 현역 시절과 비슷한 지출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고정 지출 보험, 대출, 경조사비 외에도 의료비, 노후 주거비 등 예상 못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전문가, 팁 은퇴 전, 최소 3년치의 가계 지출 흐름을 분석하고 은퇴 후 예상 지출표를 시뮬레이션해 보는 것이 필수입니다. 단순한 평균치가 아닌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구체적인 계산이 필요합니다. 2. 감정적 결정 창업이나 투자, 가족 지원을 계획 없이 진행. 은퇴 후 무언가 해야 할 것 같은 불안감에 창업이나 재투자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경우 준비나 시장 조사 없이 감정적 결정을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내가 이 정도 경력이면 뭐든 할 수 있다는 자기 과신이 치명적 결과를 낳습니다. 사례. 퇴직 직후 커피숍 창업에 나섰던 59세 이모 씨는 1억 원을 투자했지만 상권 분석 부족과 온라인 마케팅 지식 부족으로 인해 6개월 만에 폐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족과의 갈등도 심화돼 결국 이혼으로 이어졌습니다. 전문가, 팁 퇴직 후 사업은 생계수단이 아닌 검증된 취미로 시작해야 합니다. 자금 투입 전에 최소 6개월 이상 관련 경험을 쌓고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3. 소득 없는 장기전 일할 수 있을 때 준비하지 않으면 위기. 은퇴 후 기대했던 재취업이 현실에서는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을 선호하는 기업은 매우 드물고 있다 하더라도 임금 수준이 현저히 낮기 때문입니다. 많은 고연령 퇴직자들이 경비직, 택배, 청소 등의 일을 통해 소득을 이어가지만 신체적 부담과 낮은 사회적 인식으로 장기적인 지속이 어렵습니다. 사례. 금융권 임원으로 퇴직한 박모 씨 61세는 구직 활동에 실패한 끝에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월급이 줄어든 건 괜찮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가장 힘들다고 토로했습니다. 전문가, 팁 은퇴 후에도
지속 가능한 소액 수익 모델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온라인 강의 콘텐츠 제작, 유튜브 블로그 운영, 자격증 기반 파트타임의 요양보호사, 바리스타, 노무 상담 등 지역사회 봉사와 연계된 유급 활동, 자신의 전문성에 기반한 2차 직업을 은퇴 전에 만들어두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은퇴 준비 어떻게 해야 할까? 현실적인 생활비 계산부터 시작하라. 한 달 200이면 된다는 식의 추상적인 목표는 위험합니다. 식비, 관리비, 교통비, 통신비, 보험료, 의료비, 여가비 등 항목별로 나눠 현실적인 지출을 계산하세요. 가계부를 꾸준히 써온 사람이라면 예상치가 매우 정확해집니다. 배우자와 함께 노후 계획을 공동 설계하라. 가장 큰 갈등은 소통 부재에서 옵니다. 혼자 판단하고 결정하는 은퇴 설계는 가족의 반발을 초래합니다. 아내, 자녀와 함께 목표, 우선순위, 지출 방향을 조율해야 균형 있는 노후가 가능합니다. 경제적 여유보다 소득 흐름이 중요하다. 5억이 있어도 매달 0원이면 심리적 불안이 큽니다. 반대로 자산이 적어도 매달 30만 50만 원이라도 꾸준히 들어오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소액이지만 끊기지 않는 소득원을 만들어두는 것이 진정한 노후 준비입니다. 결론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대기업 부장의 사례는 단지 한 사람의 실패담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은퇴자들의 공통된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또는 이미 퇴직한 상태라면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나는 앞으로 30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정답은 준비된 자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은퇴는 단순히 직장을 떠나는 일이 아니라 인생 2막을 설계하는 출발선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계획하고 소통하고 실행하세요. 은퇴 후에도 실패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평범한 은퇴 vs 금태족의 차이. 금태족만 아는 4가지 비밀. 은퇴가 가까워지면 누구나 걱정이 많아집니다. 일단 앞으로 돈은 얼마나 필요할까? 일은 더 할 수 있을까? 건강은 어떨까? 이런 고민들이 꼬리를 물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은퇴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금태족들이죠. 은퇴족과 금태족, 이 두 부류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돈이 많고 적은 문제일까요? 사실 단순한 경제적 차이 이상으로 금태족들에게는 몇 가지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돈만 준비한 게 아니라 은퇴 후에도 지속적으로 삶의 질을 높여줄 여러 가지를 미리 준비해 둔 것이죠.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금태족들만이 아는 4가지 비밀과 그들의 실제 사례를 소개하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여유롭고 행복한 은퇴를 맞이할 수 있을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1. 경제적 자유는 계획에서 시작된다. 금태족들의 첫 번째 비밀은 바로 경제적 자유를 만들기 위한 철저한 계획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어떻게 쓰고 관리할 것인지 철저하게 미리 준비합니다. 반면 많은 사람들은 은퇴 자금을 모아야 한다는 생각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할지 막막해하죠. 사례로 김철수 가명 씨를 들어볼까요? 40대 중반에 그는 은퇴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저축하는 건 기본이고 중장기 투자, 상품에도 관심을 기울였죠. 그가 선택한 것은 안정적인 부동산 투자와 펀드였습니다. 그 결과 60세가 됐을 때 그는 충분한 자산을 가지고 여유로운 은퇴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죠. 반면 김 씨의 친구 박영수 가명 씨는 은퇴 직전까지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특별한 준비 없이 60세를 맞이했죠. 은퇴 후에도 생계를 위해 파트타임 일을 해야 했고 그로 인해 스트레스가 컸습니다. 김 씨와 박 씨의 차이는 바로 계획의 유무에서 시작된 것이죠. 2. 수익 다변화가 은퇴 생활의 안정성을 만든다. 금태족들은 대개 수익 다변화를 잘 활용합니다. 은퇴 이후에도 꾸준한 수익원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미리 만들어두죠. 이는 단순히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에 그치지 않고 그들이 잘할 수 있는 것들을 바탕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을 택하기도 합니다. 사례로 이해경 가명 씨를 들어볼까요?
그녀는 50대 초반에 회사를 퇴직한 후에도 취미로 해오던 사진 촬영을 통해 소규모 스튜디오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스튜디오는 매달 꾸준한 수익을 창출해 주었고, 그녀는 더 이상 경제적으로 쫓기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의 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죠. 또한 그녀는 은퇴 후에도 주식과 배당 투자로 지속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었는데, 이는 경제적 여유를 크게 높여 주었습니다. 그녀의 친구 민정희 가명 씨는 반대로 은퇴 후 특별한 수익원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퇴직금과 연금으로만 생활했지만 예기치 않은 지출이 생길 때마다 불안감이 커졌죠. 결국 그녀는 은퇴 후 몇 년 지나지 않아 다시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은퇴 후에도 수익 다변화를 통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유지할 수 있는 금태족들의 전략은 은퇴 생활에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3.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미리 관리하라. 은퇴 후에도 건강하게 지내는 것은 경제적인 자유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금태족들은 단순히 경제적인 준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건강도 꾸준히 관리하는 데 투자하죠. 이는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큰 요소 중 하나입니다. 정영수 가명 씨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그는 50대 중반부터 매일 아침 조깅과 요가를 습관화했습니다. 운동뿐만 아니라 식단도 꾸준히 관리하며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죠. 그 결과 은퇴 후에도 그는 건강하게 다양한 취미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특히 은퇴 후 더 많은 여행과 친구들과의 만남을 즐기며 활기찬 삶을 살고 있죠. 반면 그의 친구 박성민 가명 씨는 은퇴 후 건강 관리를 소홀히 했습니다. 일 그만두면 쉴 수 있다는 생각에 건강에 대한 투자를 등한시했죠. 그 결과 은퇴 후에는 병원 방문이 잦아졌고 치료비 부담과 함께 신체적 불편함이 늘어났습니다. 이는 곧 생활의 질 저하로 이어졌죠. 이처럼 금태족들은 경제적 준비와 더불어 건강 관리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합니다. 이는 단순한 의료비 절감뿐만 아니라 은퇴 후에도 활기차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4. 관계와 네트워크를 유지하라. 마지막으로 금태족들은 은퇴 후에도 활발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들은 직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이를 통해 은퇴 후에도 외롭지 않은 생활을 합니다. 은퇴 후에도 사람들과 교류하고 자신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죠. 김정호 가명 씨는 은퇴 후에도 동호회, 봉사활동 등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했습니다. 덕분에 그는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았고 은퇴 후에도 삶의 활력을 느낄 수 있었죠. 특히 그는 은퇴 후에도 여러 사람과의 교류를 통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얻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금태족들은 은퇴 후에도 끊임없이 자신을 성장시키고 사회적 관계를 확장하는 데 집중합니다. 반면 그의 동료였던 이민호 가명 씨는 은퇴 후 사회적 관계를 거의 끊었습니다. 직장에서의 인간관계 외에는 따로 유지하는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은퇴 후 그는 급격한 외로움과 우울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사회적 고립감에 시달리며 은퇴 생활의 만족도가 크게 떨어졌죠. 결론, 금태족이 되기 위한 준비는 지금부터. 은퇴 후 행복한 삶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돈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금태족들이 보여주는 4가지 비밀은 철저한 경제적 계획, 수익 다변화, 꾸준한 건강관리, 그리고 사회적 관계의 유지를 통해 더 나은 은퇴 생활을 누리는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가 이들의 사례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점은 모든 준비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계획을 세우고 건강과 인간관계에도 꾸준히 투자한다면 누구나 금태족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그 시작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은퇴 생활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은퇴가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시점이 아니라 인생의 또 다른 새로운 장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장을 준비하는 방법은 단지 돈만 모으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여러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도 깨닫게 되죠. 금태족들이 실천한 4가지 비밀, 즉 경제적 계획, 수익 다변화, 건강관리, 사회적 관계 유지는 결국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그들은 미래의 불안감을 덜어내고 지금 이 순간을 즐기면서도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 모든 것이 미리 준비한 사람들만의 특권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나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아도 작은 금액부터 절약하고 투자하는 습관을 들일 수 있습니다. 취미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거나 다양한 관계를 유지하며 은퇴 후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첫 걸음은 계획 세우기. 가장 중요한 건 지금부터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경제적 계획. 내 현재 자산은 얼마나 되는가? 은퇴 후 필요한 돈은 얼마 정도일까? 퇴직금이나 연금 외에 어떤 수입원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차근차근 경제적인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익 다변화. 단순히 일자리를 찾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가진 기술이나 취미를 통해 새로운 수익원을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해 보세요. 글쓰기, 그림, 사진 촬영, 요리 등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어떻게 활용할지 생각해 보는 거죠. 건강 관리. 건강은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일상에서 작은 운동을 시작해 보세요. 걷기, 스트레칭, 요가 등 무리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식습관도 조금씩 개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관계 유지. 직장 밖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거나 동호회나 봉사활동 등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해보세요. 사람들과의 교류는 생각보다 큰 힘이 되고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음가짐의 변화. 금태족들의 성공적인 은퇴에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긍정적인 마음가짐입니다. 은퇴 후에도 자신이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고 여전히 성장할 수 있다고 믿는 마음가짐이 그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든 것입니다. 은퇴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은퇴는 새로운 기회와 도전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더 많은 시간을 자신에게 투자하는 시기가 될 수 있죠. 이제 곧 은퇴를 준비해야 한다면 조금만 더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내 삶을 계획해 보세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일 뿐입니다. 준비된 사람들에게는 그 시간이 더없이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금태족들의 삶에서 배운 4가지 비밀을 바탕으로 나만의 은퇴 계획을 세워보세요. 대기업 부장, 55세에 퇴직, 그리고 매월 500만 원이 들어오는 기적 같은 현실. 사실 이 얘긴 남일 같지 않으시죠? 예전에는 정년까지 직장을 다니면 어느 정도 안정된 노후가 보장된다고 생각하곤 했어요. 그런데 요즘 시대에는 50대 중후반에 퇴직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심지어 그 시기가 더 앞당겨지기도 합니다. 문제는 퇴직 후부터라는 말이죠. 아, 이제 좀 쉬나? 싶은데 막상 매달 들어오는 돈이 아쉬워지는 순간이 옵니다. 가족 부양, 주택 대출, 자녀 교육비 이런저런 지출이 여전하거나 때론 더 커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55세의 대기업 부장에서 퇴직해도 매달 500만 원씩 꾸준히 받을 수 있을까? 라는 현실적인 고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너무 거창한 재테크 기법이나 일확천금 이야기보다는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볼 수 있을 법한 사례와 함께 말씀드릴게요. 1. 퇴직 후 매월 500만 원 정말 가능한가?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직장인은 연금으로 살고 사업가나 투자자는 캐시플로우로 산다. 사실 연금이란 게 꾸준히 들어오긴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월 10만 200만 원을 받기도 쉽지 않을 수 있고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을 합쳐도 생각보다 생활비가 빠듯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매달 500만 원이라면 어느 정도는 내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여유 있게 노후를 누릴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정말 가능하냐고 물으신다면 네, 가능합니다. 단 준비가 필요합니다. 라고 답해드리고 싶어요. 물론 로또 당첨 같은 운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당장 부장급이 받을 법한 높은 월급이 사라져도 미리 설계된 시스템이 있다면 매달 500만 원 정도의 생활소득을 만들어내는 게 불가능한 일은 아니거든요. 자, 이제 어떻게 하면 그런 기적을 만들 수 있는지 사례를 중심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2. 실제 사례 3가지. 사람마다 좋아하는 투자나 노후 준비 방법은 다르겠지만
오늘은 3가지 유형을 예로 들어볼게요. 어디까지나 예시이므로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1. 부동산, 임대 소득으로 안정적인 캐시플로우 만들기. 첫 번째 사례는 김 부장 55세 퇴직 이야기입니다. 김 부장님은 30대 후반부터 부동산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작은 원룸을 투자해서 전세와 월세를 번갈아 가며 운영해 봤죠. 운 좋게도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면서 시세 차익도 얻고 월세 수입도 조금씩 늘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50대 초반이 되니 꽤나 괜찮은 임대 수입 구조가 갖춰진 거예요. 결국 55세 퇴직 즈음에는 빌라 오피스텔 상가 등 여러 부동산을 활용해 월 임대료 수입만 30만 400만 원 선이 잡혔습니다. 여기에 본인이 가입한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등에서 나오는 10만 200만 원을 더하니 매달 500만 원 이상이 고정적으로 들어오게 되었죠. 물론 여기에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이득, 그리고 세입자를 맞추는 문제나 유지보수 비용 같은 리스크도 고려해야 해요. 하지만 김 부장님은 미리 계획을 세우고 퇴직 전에 대출도 적절히 상환하거나 재조정해서 부담을 줄였습니다. 그러니 퇴직 후에도 돈의 흐름이 끊기지 않았던 거죠. 핵심 포인트 2020년 전부터 부동산을 준비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월세를 통한 안정적 수입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시작하는 분이라면 지역 분석과 금리 대출 상황을 꼼꼼히 따져서 리스크를 최소화해야겠죠. 이 작은 사업 아이템으로 월 현금 흐름 만들기. 두 번째 사례는 정 이사 53세의 퇴사 이야기예요. 평소 커피를 즐기던 정 이사님은 회사 생활 30년 차 즈음에 문득 직장 은퇴 후에 동네 카페 한번 해보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되셨습니다. 처음에는 막연했지만 퇴사 2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커피 전문가 과정을 밟고 지인과 함께 소규모 카페 창업을 준비했어요. 처음 12년은 기대했던 것보다 수익이 크지 않았습니다. 동네 상권 분석을 잘못했는지 월세와 인건비가 만만치 않았거든요. 그래도 카페를 찾는 단골들이 차츰 늘어나면서 안정 구간에 접어드니 이제는 직원 월급과 임대료, 재료비를 빼도 적게는 월 300만 원, 많게는 500만 원 정도 남긴다고 해요. 정 이사님이 강조하셨던 건 퇴직하고 나서 창업을 한다면 미리 준비가 꼭 필요하다. 그리고 어느 정도 여유 자금을 잡아둬야 한다. 라는 점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대박을 노리고 무리하게 확장하면 자칫하면 원금도 못 건지고 부채만 남게 될 수 있으니 말이죠. 핵심 포인트 퇴직 후 취미를 살린 소규모 사업으로 매월 500만 원 가까운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단, 시장 조사를 꼼꼼히 하고 실패해도 감당할 수 있는 자본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금융 투자를 통한 배당이자 소득 확보. 세 번째 사례는 박 차장 50대 초반 퇴사 사례인데요. 이분은 자산 대부분을 금융상품에 투자해 꾸준한 배당 소득과 이자, 소득을 만들어낸 경우입니다. 주식 배당주, 채권, ETF, 리츠 REITs 등을 고루 섞어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어요. 박 차장님이 퇴사 직전까지 매달 급여에서 일정 부분을 이 투자, 포트폴리오에 계속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50대 초반에 퇴사하면서 퇴직금의 일부도 투자에 보탰죠. 물론 처음부터 월 500만 원을 만들기는 쉽지 않았어요. 배당주는 시장 상황에 따라 배당금이 줄어들 수도 있고 채권도 금리 변동에 민감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차장님은 투자 상품을 주기적으로 리밸런싱하고 배당 수익이 재투자로 이어지도록 관리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복리의 힘도 작용하고 배당 수익 자체도 조금씩 늘어나 결국 배당과 이자, 소득만으로 월 300만 원 정도를 안정적으로 만들게 되었어요. 거기에 개인연금에서 10만 200만 원, 그리고 틈틈이 해오던 자문 업무 프리랜서 일에서 나오는 수익을 합치니 월 500만 원 이상이 가능해진 겁니다. 핵심 포인트 금융 투자는 비교적 적은 노력으로도 일정 수익을 만들 수 있지만 시장 변동성이 크고 투자 지식이 필요합니다. 너무 급하게 고수익만 노리지 않고 장기적으로 안정성과 수익성을 함께 고려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3. 은퇴 후 월 500만 원을 꿈꾼다면 꼭 기억해야 할 것. 위 사례들을 보면 결국 노후를 준비하는 핵심은
다양한 소득원을 만들어두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든 작은 사업이든 금융투자든 한 가지만으로는 부족하거나 리스크가 클 수 있어요. 그래서 퇴직 전부터 여러 방향으로 소득원을 늘리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절대 무리한 빚을 치지 말아야 합니다. 월 500만 원 수익을 노린다고 해서 억지로 대출을 끼워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사업 확장을 무리하게 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어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도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꾸준한 공부와 정보 수집이 필수예요. 부동산 시장도 계속 바뀌고 금융투자 상품도 어느 날 갑자기 뜨는 종목이 나올 수 있잖아요. 창업도 마찬가지로 트렌드 변화에 민감해야 합니다. 그래서 퇴직 전후로 본인만의 학습 루틴을 꼭 만들어두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움직이자는 겁니다. 아, 나는 이미 50대인데 모아둔 돈도 별로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크고 작은 여유 자금을 어디에 투자할지, 어떤 분야에 관심을 두고 창업을 해볼지를 고민하다 보면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가장 위험한 건 무작정 손 놓고 있는 거예요. 4. 마무리 은퇴는 시작이다. 55세에 퇴직, 그리고 매달 500만 원이 들어오는 삶이라는 문구를 처음 들으면 너무 꿈 같은 이야기처럼 들릴지 몰라요. 그러나 실제로 주변을 잘 살펴보면 여러 형태의 소득원을 만들어 매달 30만, 500만 원 혹은 그 이상을 안정적으로 버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하나예요. 일찍부터 혹은 늦었더라도 차근차근 은퇴 후를 준비했다는 점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겪었고 시장 변동에도 시달렸을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소득원을 다양화하고 재투자를 통해 꾸준히 캐시플로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너무 겁먹을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부터 작은 걸음이라도 시작해보면 2년 뒤, 5년 뒤, 그리고 10년 뒤에는 분명 지금과는 다른 풍경을 보게 되지 않을까요? 퇴직이 곧 끝이 아니라 또 다른 기회와 자유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내일 당장 회사를 그만두라는 말씀은 절대 아니에요. 다만 나중을 위해 지금부터 조금씩이라도 준비를 시작하자는 거죠. 부동산에 관심이 있다면 매물을 분석해보고 창업을 생각한다면 스몰 비즈니스부터 테스트해보거나 금융투자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해봅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세요.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언젠가 여러분도 55세 이후에도 매월 500만 원이 꼬박꼬박 들어오는 기적 같은 현실을 만드는데 작은 밑거름이 되길 바랍니다. 은퇴 후의 삶, 충분히 풍요롭고 즐겁게 누릴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미래는 지금의 준비로부터 시작된다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해요. 여러분의 멋진 은퇴 라이프를 응원합니다. 은퇴하면 캠핑카 몰고 전국을 다니며 여유로운 삶을 즐기겠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막상 은퇴를 하고 나면 그 꿈은 현실과 멀어지기 일쑤입니다. 캠핑은커녕 당장 생계를 유지하는데 급급하거나 무료함과 외로움에 지쳐가는 분들이 적지 않죠?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은퇴 후 삶을 미리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은퇴를 준비 중인 분, 혹은 이미 은퇴를 했지만 현실과 마주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은퇴 후의 현실적인 문제와 그에 대한 대처 방법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제부터 은퇴 후 삶이 왜 낭만이 아닌 현실이 되는지,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도 어떻게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론 은퇴 후 현실과 대처법. 1. 낭만적 기대와 무너지는 현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의 삶을 자유롭고 여유로운 시간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인 경우가 많죠. 먼저 경제적 문제가 가장 큰 벽으로 다가옵니다. 캠핑이든 여행이든 돈이 있어야 가능하니까요. 충분한 노후 자금이 없다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례 1. 은퇴 후 경제적 압박. 김 씨는 은퇴 전 캠핑카를 사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퇴직 후 예상치 못한 의료비와 생활비 증가로 꿈은 물거품이 되었죠. 결국 김 씨는 캠핑 대신 매달 생계비 걱정에 매달리며 은퇴 후에 무료한 시간을 견디고 있습니다.
해결책 은퇴 전 철저한 재정 계획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저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꾸준한 투자, 연금 관리, 그리고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한 비상금 마련이 필요합니다. 2. 외로움과 정체성의 상실. 은퇴 후에는 사회적 관계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직장에서의 동료 관계가 끊기고 바쁜 가족들 속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죠.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제 쓸모없다는 감정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사례 2. 사회적 고립의 문제. 정 씨는 은퇴 후 아내와 함께 캠핑을 다니며 시간을 보내겠다고 기대했지만 아내는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더 선호했습니다. 그는 점점 더 고립감을 느꼈고 캠핑은커녕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났죠. 해결책 은퇴 후에도 새로운 활동을 시작해 보세요. 지역 커뮤니티에 참여하거나 동호회에 가입해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취미를 통해 정체성을 새롭게 구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3. 건강 문제와 신체적 한계. 은퇴 후 많은 사람들이 맞닥뜨리는 또 다른 현실은 건강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력이 떨어지고 예기치 못한 질병으로 고생하게 됩니다. 캠핑 같은 활동도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사례 3. 건강관리의 중요성. 박 씨는 퇴직 후 캠핑카를 구입했지만 예상치 못한 허리 디스크 문제로 장거리 운전과 야외 활동이 힘들어졌습니다. 결국 캠핑카는 창고에 주차된 채로 방치되고 말았죠. 해결책 건강은 은퇴 후 삶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은퇴 전부터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정기적인 건강검진으로 문제를 미리 파악해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은퇴 후에도 계속되는 준비. 은퇴하면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은퇴 후 삶의 질은 은퇴 전에 어떤 준비를 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재정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균형 잡힌 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캠핑카를 몰고 떠나는 꿈을 이루기 위해 아니면 그보다 더 현실적인 행복을 찾기 위해 지금부터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와 준비가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겁니다. 전문가 칼럼 은퇴 후에도 삶은 계속된다. 캠핑 다닐 줄 알았는데 은퇴 후 찾아온 비참한 현실 이야기라는 주제는 많은 분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킬 겁니다. 은퇴 후 삶에 대한 환상과 현실의 괴리는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하거나 걱정해 본 문제죠. 그래서 오늘은 전문가 칼럼 형식으로 은퇴 후 더 나은 삶을 만드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칼럼을 통해 여러분이 은퇴를 단순히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1. 은퇴 후 첫 번째 걸림돌 재정적 불안. 현실은 냉정하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의 재정적 안정성을 과대평가합니다. 연금만으로 충분할 거야 라고 생각하거나 집 한 채 팔면 다 해결될 거야 라고 막연히 기대하죠. 그러나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물가 상승, 예상치 못한 의료비, 그리고 점점 늘어나는 노후 생활비까지 은퇴 후의 재정적 문제는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례. 김모 씨는 30년간 직장 생활을 하며 꼬박꼬박 퇴직연금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5년 만에 예금이 거의 바닥났습니다. 이유는 의료비와 예상치 못한 자녀 지원 비용이었습니다. 김 씨는 결국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생계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전문가 조언. 다양한 수입원 확보 연금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은퇴 후에도 활용 가능한 소득원을 미리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규모 투자나 은퇴 후에도 가능한 파트타임 일을 미리 구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실적인 소비 계획. 은퇴 후 지출 패턴을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2. 정서적 문제. 외로움과 의미의 상실. 은퇴 후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외로움과 삶의 의미를 잃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동료들과 교류하던 시간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바쁜 가족과의 관계도 멀어지죠. 이렇게 되면 은퇴 후 삶이 점점 고립되어 갑니다. 구체적 사례. 정모 씨는 은퇴 후 가족과 시간을 보내며 여유롭게 살 계획이었지만
자녀들은 각자의 생활로 바빴습니다. 결국 하루 종일 혼자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났고 우울증까지 겪게 되었죠. 전문가 조언. 새로운 관계 맺기 은퇴 후에도 적극적으로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지역 커뮤니티, 취미 모임 혹은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삶의 새로운 의미 찾기 은퇴 후에는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우거나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통해 삶의 의미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3. 건강관리 은퇴 후 삶의 기본.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건강관리를 소홀히 합니다. 이제 좀 쉬어도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운동을 멀리하거나 불규칙한 생활 습관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건강은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구체적 사례. 박모 씨는 은퇴 후 오랜 꿈이었던 캠핑카 여행을 시작했지만 몇 달 지나지 않아 허리 디스크와 고혈압 문제가 생기며 모든 계획을 접어야 했습니다. 정작 건강을 잃으니 하고 싶었던 것들도 전부 무의미해졌죠. 전문가 조언. 규칙적인 운동 은퇴 후에는 체력 유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걷기, 요가, 가벼운 웨이트 트레이닝 등을 생활화하세요. 균형 잡힌 식사, 건강한 식습관은 은퇴 후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신선한 채소, 고단백 식품, 적절한 수분 섭취를 기본으로 하세요. 정기적인 건강 체크, 작은 이상 신호도 무시하지 말고 정기 검진을 통해 건강 상태를 관리하세요. 결론. 은퇴 후 삶의 진정한 준비. 은퇴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시작이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가 필요합니다. 재정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으로 균형 잡힌 계획을 세워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은퇴 후 어떤 삶을 꿈꾸고 계신가요? 캠핑카를 몰고 다니는 낭만적인 삶도 좋지만 그 안에 현실적인 준비가 없으면 결코 지속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을 위해 작은 계획부터 세워보세요. 오늘의 작은 노력이 내일의 큰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 여러분의 은퇴 후 삶, 지금부터 준비하면 결코 늦지 않습니다.